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인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정부의 생명 존중, 자살 방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지적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과제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내용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최근에 1393 자살 예방 전화번호 이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 자살 예방 긴급한 마음에 1393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대답하시기를 통화로 나오면 전화 끊으시게요 하는 대답을 했답니다. 그동안에 몇 가지 통계를 보면 극단 선택 고민을 하다가 1393에 전화를 했는데 3건 중에 2건이 실패를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살 예방에 대한 1393 상담 전화가 부실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KBS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용기를 내서 자살 예방 상담을 하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한 이후에 더 우울해졌다는 이런 내용이 KBS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생명보호와 자살 대책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자살 예방 정책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살 대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오늘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적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인간이 자살하는가, 인간의 생명이 왜 중요한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인간이란 함께 무리지어 사는 동물입니다.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 혹은 정치적 동물,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저서에서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만남, 대화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크 모펫이라든지 로버트 퍼트남 같은 이런 분들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무리지어 사는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큰 틀에서 국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왜 이 생명, 그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과거의 철학자 몇 분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국가의 책임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플라톤은 이상국가에서 통치자 계층과 수호자 계층, 그리고 생산자 계층 3개 계층으로 분류를 하면서 통치자 계층은 이성, 그리고 수호자 계층은 용기, 그리고 생산자 계층은 욕망의 절제,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이상국가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플라톤의 국가로는 지배자 계급의 위헌도 있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국가가 어떤 국가여야 하느냐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8세기의 제레미 벤담의 경우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과 사회의 행위 원리를 고통의 최소화와 쾌락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벤담은 다수의 행복,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이런 논리로 국가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담의 경우에는 행복과 불행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량화하기가 힘들고 공리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러한 한계를 안고 있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유명한 심리학자지요.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슬로의 동기 유발의 욕구 5단계 이론을 사회나 국가의 발전 단계에 저는 적용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리적 욕구를 국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국방과 치안을 통한 안보 강화, 그 다음 단계가 경제를 통한 국부의 창출, 세 번째 단계가 외교를 통한 국가 명예 제고, 네 번째 단계는 사회문화 정책을 통한 국민의 인권과 정의 보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아실현의 완성이라는 이것이 국가 발전의 5단계로 적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의 의사 소통 행위 이론으로서 국가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이 중요한 사회 활동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소통 이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와 근대 사회 핵심을 형성하는 것으로 하버마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버마스는 공론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많은 사회가 문제가 있지만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들을 듣고 그것을 공론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 글자 그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가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의 행위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자는 정책학자입니다. 헤럴드 라스웰이라고. 이분은 정책지향이라는 저서에서 정책학의 개념과 방법을 개척한 분입니다. 이분은 정책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정책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과 이 학자들의 국가론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5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플라톤, 벤담, 메슬로, 하버마스, 라스웰의 철학과 국가론을 종합을 하면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의의 구현, 인간 존엄성 실현, 생명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란 생명을 위한 이념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유주의 국가 이념이냐 공동체주의 국가 이념이냐. 자유주의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동체주의는 좋은 것,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이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극대화되면 사회가 글자 그대로 각자 도생하는 분열주의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공동체주의가 강화되면 자칫 잘못하면 전체주의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를 통한 국가 이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주적 공동체주의입니다. 개인이나 가족, 집단과 지역, 국가가 그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주의. 그래서 그 가치는 이러합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대를 하고 사회적 책임과 참여, 신뢰, 공동선 이러한 내용들을 담는 민주적 공동체주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등을 보장을 하되 함께 더불어서 나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이게 이제 민주적 공동체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난 20년 동안의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2004년 20년 전입니다. 제1차 자살 예방 종합 대책을 만듭니다. 또 4년 지나서 제2차 자살 예방 종합 대책도 만듭니다. 그리고 2016년에 와서는 제3차 정신건강 종합 대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과정상에서 자살 예방법이 2011년에 만들어지고 2018년에는 자살 예방 국가행동계획도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는 정부 산하기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제5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13,500명이 자살을 하고 하루에 36명이 매일 자살하는, 그리고 OECD 국가에서 19년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20년간의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한 평가를 4가지 기준으로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 결정자들의 정책 의지가 어떠하냐. 두 번째는 법,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자살 예방 종합계획일 이때 그 실천성이 어떠하냐. 그리고 네 번째는 민간 거버넌스 구성 내용과 정책의 실행체계, 이 4가지를 가지고 자살 예방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의 전하의 하상훈 원장 같은 분과 제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만, 자살 문제를 개인 중심의 정신보건에 초점을 맞췄던 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 정책 집행 과정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 계획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실행이 되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 입안과 탑다운 방식의 정책 집행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인가? 과제를 몇 가지로 제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살 예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자살 예방법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소관이 보건복지부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휘하에 있는 산하기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결 방안으로 자살 대책 기본법을 제정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법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하나의 방안입니다. 사전 예방의 중점에서 사전 사후 모두를 포함하는 전생애 혹은 생애 주기 관통하는 그런 관점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개 부처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서 모두가 참여하는 범부처로 확대되어야만 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자살 대책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야만 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정부에 건의도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 해서 현재 그래도 지난해 예산이 500억 가까운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 현황을 일본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상당한 노력으로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자살 대책 예산이 목표 지향적으로 설정이 돼서 저희들과 비교를 하면 우리는 일본 예산과 비교하면 한 3천억 정도로 대폭 증액이 돼야만이 가능한 그런 예산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현황을
일본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상당한 노력으로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자살 대책 예산이 목표 지향적으로 설정이 돼서 저희들과 비교를 하면은 우리는 일본 예산과 비교하면 한 3천억 정도로 대폭 증액이 돼야만이 가능한 그런 예산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자살 대책, 그리고 일본의 자살 대책 예산이 시사하는 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자살 대책 예산으로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예산을 수립할 때 목표 지향적인 예산 편성을 체계적으로 확립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예산이 지역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대폭 강화하는 이런 내용으로 가야만이 이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해결 방안은 그렇습니다. 국가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저희들은 지난해 500억 수준의 예산을 빠른 시간 내에 3천억으로 확대를 해야만 한다 하는 것과, 그리고 국가의 재정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민간 주도의 지역사회 현장 중심 활동 전개라는 관점에서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민간단체 활동에 지원하는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탑다운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관주도형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살 문제는 개인 정신의학적인 관점에 더하여서 사회문화적,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살대책 지휘센터를 신설해야만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이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행정단위를 이거를 중앙단위 글자 그대로 대통령 직속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휘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실 내에 자살대책위원회가 되었든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생명존중위원회가 되었든 이런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리고 이런 위원회는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으로 체계화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 사례에서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적 차원의 자살 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칭 NSSP라고 이야기하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자살 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NSP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직속의 자살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라. 그 위원회 산하에 국가종합 자살대책지휘센터를 설치를 하라. 뿐만 아니라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도 자살대책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자살대책센터를 두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결 과제입니다. 민간 협력주의 모형으로 자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일본 사례, 미국 사례, 영국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주의 모형이나 개인 자유주의 모형으로는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민간 협력주의 모형으로 재정 인프라도 구축하고 현장에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거버넌스로서 문제 해결을 추구해 나가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자살 예방 정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D학점입니다.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도 하위에 두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과 집행은 관주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책 전달 체계는 탑다운 방식이고 분절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자살 문제 해결 관점은 개인 정신의학 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책으로서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 밀착형, 지역 맞춤형에 근거한 중심 전략으로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만 하고, 지방정부는 민간협력주의 모형으로 자살 대책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자살, 인권, 생명 관련 지역 NGO, 풀뿌리 조직들을 공식적인 협력기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모델을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효성을 제고를 하는 것이 민간협력주의 모형으로서 자살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하고 엄숙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귀한 생명을 위한 창조적인 의지와 열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손잡고 생명이 꽃피는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